현실이 환영 또는 매트릭스인가에 대하여 잠을 자면서 꿈을 꾸지 않는 숙면의 상태라면 당연히 일여로 볼 것이며 꿈속에서 헤맨다면 꿈속 몽중일여가 아닌 상태라고 할 것이다. 즉, 몽중일여는 자신의 깨친 정도를 판단하는 근거 중 하나로 꿈속에서도 한결같이 몽중일여 한가인데 이러한 몽중일여의 상태는 평소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무아가 지속하듯 꿈속에서도 변함없이 무아의 상태에 이르며 꿈속에 이끌려 다니지 않고 관찰자로서의 연속성이 이어진다. 이러한 몽중일여는 일상의 습관이 꿈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당연한 귀결이다. 그러나 궁극의 깨침에 이르게 되면 꿈속에서 더 이상은 관찰자가 아닌 자신이 1인칭 주인공이 되어 직접 문제를 해결하고 해답도 제시하게 된다. 또한 일상뿐만 아니고 꿈속에서도 존재의 경계를 넘으려고 하니 경계를 못 넘도록 온갖 파수꾼들이 등장하여 공포를 일으키는 것도 사실이다. 상상할 수 없는 지옥보다 더한 환영 속 공포에서 직접 주인공이 되지만 공포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하나의 현상에 불과하게 되며 오히려 존재를 지키는 마지막 파수꾼에게 지혜를 알려주기도 한다. 이것은 존재를 지키는 다양한 파수꾼들의 절망과 무료함을 알기 때문이다. 그들의 절망은 존재를 지키는 역할에서 오는 공포라는 태생적 절망이며 존재의 경계를 넘으려는 자가 거의 없기에 무료한 것이며 존재를 지키는 자신들의 역할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자각하기 때문이다. 물론 파수꾼 스스로를 학대하는 현장도 목격하게 되며 존재를 지키는 파수꾼들에게 듣는 정보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오히려 파수꾼들에게 알려주는 지혜가 더 많다. 수행자의 길을 가면서 참나와 무아를 알게 되었으며 어느덧 그들 파수꾼은 소멸된 듯 보였고 몽중일여한 상태가 지속되었다. 그럼에도 결국에 나는 존재에 머무르지 않는 길을 선택하게 되었고 사라진 듯 보였던 존재를 지키는 파수꾼들이 다양한 공포로 괴롭히지만 오히려 그 파수꾼들에게 지혜를 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꿈속에서 자신의 견해를 알리며 중얼거리게 되었다. 존재를 지키는 공포의 파수꾼들에게 법문을 하다니. 얕은 꿈 자체가 매트릭스라면 현실도 매트릭스인가에 대한 의심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수행자들도 궁금할 것이다. 이것은 각자의 상황과 운명과 신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이 세상은 6가지 부류의 인간이 살고 있다. 첫째, 오온에 의지하며 자신의 생존 본능에 충실한 사람. 둘째, 존재 시스템을 모르면서 수행자의 길을 가는 사람. 셋째, 존재 시스템을 모르면서 참나, 무아, 공성 등의 깨침이 온 사람. 넷째, 존재 시스템을 허점을 알고 이용하며 부와 권력을 누리는 사람. 다섯째, 존재 시스템을 알고 인류를 위하여 순교자의 길을 가는 사람. 여섯째, 존재 시스템을 알고 존재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는 사람. 우리가 소위 악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태생적으로 악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넷째 번째 부류들처럼 존재의 허점을 알아서 교묘하게 이용하여 자신의 행복을 쟁취하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 현실의 왕과 큰 부를 누리는 사람의 경우이다. 또한 이들은 소수 엘리트로서 지배자가 되어 자신이 터득한 바를 숨기고 일반 대중에게는 진리가 아닌 것을 받아들이게 쇠뇌하며 다수에 대한 죄의식보다는 자신의 행복 추구가 우선시된다. 말하자면 현실은 넷째 번째의 사람과 다섯 번째의 사람 간의 사회적, 정치적, 사상적 대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대중인 첫 번째 사람의 마음을 어느 쪽이 더 얻느냐에 따라 통제된 독재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 자유를 추구하는 혁명의 길을 가느냐가 결정된다. 즉, 존재 시스템을 어느 정도 알면 두 가지 길로 갈리게 되는데 자신의 이익이 우선이면 넷째 번째가 되는 것이고 정의와 진리와 평화와 자유를 추구한다면 다섯 번째의 길을 가는 것이다. 현실이 매트릭스 또는 환영인가는 존재 시스템이 드러나면 현실은 매트릭스에 가까우며 환영과도 같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물리적으로 엄연히 있는 그대로의 존재라는 확신을 하게 된다. 즉, 현실은 환영과 매트릭스적 요소를 지니기는 하였지만 정확히는 환영도 아니며 매트릭스도 아니다. 현실은 있는 그대로의 불성 자체이다. 불성이 환영이 아니듯
존재라고 하는 현실도 매트릭스가 아니다. 존재가 매트릭스적 메커니즘과 환영적 요소를 지니기는 하였지만 윤회 법칙과 인과 법칙과 지구정원 배터리와 창조의 시나리오를 알게 되면 존재란 실제하며 거대한 순환의 과정이 끝없이 이어짐을 알게 된다. 또한 존재 시스템의 4가지 기둥은 스스로가 밝혀야 한다. 그럼에도 이미 매트릭스적 메커니즘에 너무 깊이 빠져 있어서 존재의 실상을 정확히 보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자신의 모든 인식과 사고가 끊어지고 철저한 붕괴가 일어나기 전에는 존재라고 하는 현실은 결코 드러나지 않는다. 셋째 번째 사람처럼 존재 시스템을 모르고 현재를 관찰자의 눈으로 비추든지 팩 차원의 눈으로 현실을 아무리 본들 오직 모를 뿐이며 지금 여기라고 하는 순수 존재성 밖에는 없게 된다. 그 상태가 최상승의 깨침이라는 생각이야말로 매트릭스에 갇힌 것이다. 자신이 존재하고 있는 이 현실을 외면하여 환영이나 매트릭스로 인식한다면 존재에 대해서는 언제쯤이나 알 수 있겠는가? 매번 윤회할 때마다 딱 그 자리 그 정도까지였음을 왜 아직도 모르는가? 괴로움의 소멸과 오온에 집착하지 않는 것, 그리고 분별 망상이 사라지며 번뇌와 모든 업장의 소멸 등 깨침의 과정상 모두 다 훌륭하며 좋는 것이다. 그러나 그 상태에 머물면 존재의 함정인 대마법에 걸려든 것이며 스스로가 매트릭스에 갇힌 형국임을 알아야 한다. 현실과 깨침 자체는 매트릭스가 아니지만 깊어지다 보면 존재를 망각하게 되는데 이것이 수행자가 경계해야 할 마지막 덫이다. 존재의 모순과 부조리를 정확히 보려면 그 덫을 깨고 나와야 한다. 그 후에 가서야 순교자의 길을 갈 것인지 존재에서 사라지는 길을 갈 것인지의 선택권이 주어진다.